네, 공교롭게도 연초부터 김태우, 신재민 폭로 사건에 이어 손혜원 의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에서는 엇박자가 들리면서 집권 3년차 징크스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의 전략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선의 최재성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에 메이 코스프레 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선명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공방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단은 손혜원 의원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R&B 가요로 시작했는데 트로트로 가는 느낌이에요. R&B에서 트로트로. 처음에 투기냐 아니냐 예. 이렇게 갔다가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쏟아지고 쟁점화되면서 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진 그런 상태죠.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투기는 그럼 아니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 입장은 그렇거든요. 뭐 당 입장과는 뭐 상관없이 예. 저는 손혜원 의원이 소위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차익을 노리고 저것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가 투기의 목적을 갖고 한 것이냐의 문제는 그분이 평소에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로 이제 예.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공인으로서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쟁점이 됐던 투기 목적이냐 차익을 노린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 같은 민주당이었죠. 지금은 무소속으로 됐으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국회의원이 비밀을 미리 알고 예. 거기에 투자를 했느냐 이런 이제 비밀을 활용을 했느냐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비밀을 활용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과 밀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당초 출발은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네. 이걸로 이제 가늠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투기 목적을 갖고 비밀 유지를 안 하고 오히려 취득한 비밀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투기 목적이 없이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애정을 갖고 진행을 한 건데 예. 그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뭐 활용되거나 이런 거는 정도차가 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 문제는 반공개적으로 진행된 문제죠. 예. 야당에서 지적을 하지만 상임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손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당 내에서도 어쨌든 금태섭 의원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게 아니냐 이쯤 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예. 공인으로서 정말로 여러 채를 저렇게 매입을 하고 했던 것이 적절한 자세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국회의원이 저렇게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는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된 것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징계를 하거나 예. 입장을 가혹하게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당으로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한 이상은
조금 속도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냐, 특검 가자, 국정조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특검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이 특검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 그냥 단순한 이 뭐라 그럴까요? 접촉사고 일어나도 특검하자 그럴 판이에요. 그래서 특검은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그것이 미진하거나 의혹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국회의 권한을 발동을 해서 네.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건데 사안이 일어나면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특검하자고 덤비면 대한민국 공권력이나 수사체계 또 검찰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더더욱이 당사자가 검찰 수사를 하겠다. 통해서 예. 해보겠다고 한 이상은 그것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이 하자는 특검 하려 그러면은 아마 수십 가지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요구했던 특검들이 사실은 국론만 분열되고 예. 또 예산만 낭비됐던 사례죠.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 과거부터 요청했던 특검이 뭐 혐의를 입증하거나 예. 뭐 이랬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쟁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지금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가 5월 18일인데 예. 5.18 광주항쟁.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광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당연히 접촉을 안 했겠죠. 예. 그러면은 월요일 날 3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또 4시부터는 다른 회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의원회관에 3시 30분이나 40분쯤 와서 관련자를 접촉해서 재판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 기간에 다른 분을 만났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 스스로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고 예. 안 만난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게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냐 아니면은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자. 된 거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예. 공연음란 혐의로 바꿔달라고 청탁했다는 예. 건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검찰이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해도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그야말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규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재 규명해야 될 내용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다죠. 이걸 매도해서 무조건 이것은 재판 개입이다, 예. 청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재판부 대법원의 민원과 맞바꾼 거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이런 의혹점이 먼저 선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개입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 청탁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고 아직 실시비비가 안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사법개혁 동력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통상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집권 여당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제가 없다 그러든가 문제가 있다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보도를 그냥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만났느냐의 문제에 대해 저는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우선 시간표대로 이렇게 보면요, 그게 불가능한 물리적 시간이 시간표거든요. 너무 불가능. 그다음에 어떻게 공소장 변경의 사안을 재판부에서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청탁을 했느냐.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주제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이용원 의원 입당 절차했는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혹은 정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입법 권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부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빈번했죠. 예. 총선을 앞두고 거의 예외 없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이합 집산들이 거듭됐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런 이제 구정치에 해당하는 모습을 아무런 문제 제기나 여과 없이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면 예. 그나마 한국 정당 개혁이나 정치 혁신의 반발짝이라도 앞서왔던 민주당이 그것은 구정치에 입각한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주 원칙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입법당 의사를 걷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 입당은 불허가 됐는데 제가 자꾸 실명을 언급해서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이게 친문 순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반대 의견이실 것 같은데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친문 순혈주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순혈주의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해석 과정에서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저희들이. 뭐 우리 민주당이 지금 사실 다 친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것은 이제 민주당만으로 정치를 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또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제 순혈주의라고 한 것이지 이걸 달리 해석해 보면 지금 의석 이것이 과반수도 안 되고 국회 운영에 집권당으로서 힘이 없는데 두석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 네. 이런 점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달랑 민주당만으로 할 거냐 이런 의미로 순혈주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친문 순혈주의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3년 동안 국민들이 인위적인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제압해 버렸어요. 예. 개헌을 통한 제3지대 그거 뭐 손학규 대표님, 김종인 대표님에서 추진을 했는데 찻잔 속의 미풍도 안 됐거든요. 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촛불이나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국회 추천 총리를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예. 그때도 정치권은 받자 말자 막 했는데 국민들은 국정에서 손 떼고 하라 그랬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왔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저건 통합하자마자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 네.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길 의원의 그 탈원전 관련 발언도 그렇고 뭐 이 순년주의 관련 발언도 그렇고 이건 건강한 그냥 정당의 모습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전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는 정당이 무슨 예. 집권당이냐 이런 예. 말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은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국민들도 그렇죠. 또 어느 조직도 그렇고 특히 정치나 정당은 그 구성원들이 주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이제 구정치적인 방식이냐, 예. 맨날 싸우냐, 싸우고 해결도 못 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해결 과정, 결론을 내는 과정들이 국민들 눈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놨는데 의석수는 그대로 300석이고요. 대신에 지역구 의석수를 53석이나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안이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현역 정치인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기득권의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예. 이거는 이 당 저 당 따질 것 없이 정치인 기득권 문제를 정치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상당 정도 내려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민들이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의석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다만 지역 불균형 또 대표성 문제, 비례성의 문제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면 해야죠. 그래서 먼저 의석수 증언 없이 이렇게 해보자는 것을 먼저 합의하고 그다음에 각 정당 안에서 그야말로 분란이 일어나던 폭탄이 터지던 그것만 합의하면 저는 국민들의 여론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각제 카드를 조건처럼 달았습니다.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참 자유한국당 얘기라서 좀 그런데 항상 한식집 들어가서 짜장면 찾아요. 그래서 한식을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없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중국 음식 시키면 싸움만 나잖아요. 예. 이게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야당이 그랬습니다. 개헌안을 대선 투표와 동시에 실시하자. 예. 예.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판 흔들기였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같이 개헌안을 국민투표하겠다라고 예외 없이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6.13 지방선거 때 못하고 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일성이 중대선거구제를 갖고 나왔어요. 예. 진짜 그 자고 일어나니까 또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리고 선거구제 얘기로 쭉 진도가 나가니까 다시 지금 내각제 개헌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 사안 가지고 정당의 입장이나 주장들을 피력하고 또 쟁점이 있으면 논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정말 저는 이 정치권에 통용되는 말 중에 물타기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다른 언어 조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것으로 폄훼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진짜 개헌 논의를 하려면 예. 자유한국당부터 의지를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고 또 개헌 논의를 추진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도 개헌안을 냈었고요. 지나간 일이 돼버렸지만 과거에 전부 다 개헌 공약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네. 의원들 다수가 이미 여야 넘어서 서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그거는 별도로 응답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사실은 현실성 없는 안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나 아직까지 당론도 밝히지 않은 한국당이나 거대 양당의 횡포다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비론인데요. 예. 저는 개헌 논의는 이 문제하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대통령 직선제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건데 이게 정치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뭐든 기득권이 충돌하는 건데 특히 현역 의원들 이것을 정리할 능력도 안 되면서 선거구제 논의하는데 여기다가 개헌을 엎어씌우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 문제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진정성 있게 해보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한국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당 얘기지만요. 예. 우선은 이제 지금 이 예측될 수 있는 주자들이 황교안
저는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다 전 국무총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후보며 대표 지내셨던 예. 분,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대표가 각축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지금 이 반성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될 때 이제 나오는 거고 홍 전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 했는데 또 당이 막 엉망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자중해야 될 분들이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가 돼버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진흙탕 싸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그 정당의 구성원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은 없을 텐데 그러나 두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여러 정황으로 봐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다시 친박당, 다시 국정농단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고 총선까지 치러야 되는 예. 이런 국민으로 보나 그 당으로 보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로 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근 한 출석률 100%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